자, 오늘 최근담 10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5개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9번, 149번째 문장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고기를 쫓던 기러기가 걸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고, 사마귀가 저 벌레 먹어야지, 사마귀가 정신없이 어떤 벌레를 먹이로 노리는 와중에 그 뒤를 저 사마귀 봐라, 참새가 그 사마귀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깃틀 속에 또 깃틀이 내장되어 있고 이변 밖에 또 다른 이변이 생기는 이유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지혜와 기교를 좋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또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지혜로운 존재라고는 하지만 인생살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담 문장 중에서 참 좋아하는 문장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길은 험난하고 인심은 수시로 변한다. 인생길은 험난하고 인심은 수시로 변한다. 여기서 인심은 수시로 변한다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이게 수시로 변하더라. 저 사람은 나를 평생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를 뒤통수를 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변화무쌍한 게 이놈의 인생이더라. 그러니 내가 예측하고 내 판단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내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역 공부를 좀 지금도 하고 있고, 한 번씩 주역점을 쳐서 내가 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를 좀 결정하는, 제가 한 번씩 후기 게시판에 주역점 글도 올리지 않습니까? 주역점은 누구나 방법만 배우면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주역점을 다 칠 수는 있지만 이게 잘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소위 점발. 어떤 사람이 이 주역 점발을 잘 받느냐. 이게 그만큼 좀 생각이 건전하고, 이렇게 막 술 먹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 생각이 맑지 못하죠. 술 같은 거 안 먹고, 좋은 글 읽고, 좋은 말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기운을 갖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역점을 치면 그게 좀 잘 맞는다는 거죠. 제가 요즘 보면 제 이 영적인 이 맑음이나 깊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떤 주역점을 치면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 어떤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꼽느냐 그러면 아주 장쾌하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열이박빙이 뭐냐 그러면 같을 리, 밟을 리, 박빙, 얇은 얼음. 우리가 얇은 얼음 위를 걸으면 어떻게 걷습니까? 조심조심 걷죠. 즉 주역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수시로 바뀌는데 내가 나 혼자 잘났다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근심을 가지고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조심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군자요. 그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굳이 주역점 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어드린 그 문장처럼 우리 의도랑 달리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쳐놨는데 거기에 고기 쫓던 기러기가 걸리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사마귀는 자기 눈앞에 있는 벌레 저놈만 보고 있지만 정작 그 사마귀 뒤에는 참새가 그 사마귀를 노리고 있죠. 근데 그 사마귀는 참새한테 훨씬 더 잘 잡히죠. 왜냐? 그 사마귀는 자기 눈앞에 있는 벌레에 지금 완전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내 지혜, 내 지식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3번째 문장입니다. 일을 할 때 급히 서둘러도 밝혀지지 않던 것이 여유를 가지면 절로 밝혀지는 수가 있더라. 조급히 서둘러서 분노를 자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을 쓸 때 이 부려도 잘 쫓아오지 않던 사람이 그냥 놓아두면
절로 따르는 수가 있다. 너무 각박하게 다뤄서 상대의 완고함을 더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가 어떤 그 시를 봤는데 그 시 제목이 이런 거였었어요. 상대가 굳이 대답하지 않으려면 굳이 묻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 뭐 이런 취지였었어요. 그러면서 대답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대답이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대답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의욕이 있으면 그걸 딱 정면으로 밝히기를 원하죠. 또는 야, 삼자 되면 하자. 뭐 이렇게 당장 이렇게 다 모아서 진실이 무언지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걸 따지려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나한테는 유리하고 그렇게 파헤치면 이제 쟤는 이제 이 뭐 꼼짝 못할 거야. 보통 이런 그 나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 분기탱천해서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왜 저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해도 저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하지만 분노를 조금 늦추고 그냥 그대로 냅두면 저절로 밝혀지는 수가 있다. 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딱지가 앉았는데 딱지가 있으면 그 모습이 흉해서 그걸 그냥 떼내려고 하면 딱지가 아직까지 제대로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를 떼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냥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성격이 아싸라게 야 나는 이런 거 못 봐. 난 그냥 당장 처리해야 돼. 이런 불같은 성격. 제가 성격이 불이에요. 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 성격이 좀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건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좀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한 성격 했는데 변호사 한 20년 하고 또 이런 책은담 같은 책도 읽으면서 이거 아니더라. 모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진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한다고요. 또 그럴 이유가 있겠지. 아이고 저놈이 저러는 거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언젠가는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근데 네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이렇게 어쓱해지고 뿌듯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라. 그것이 지혜다. 또는 그것이 공덕을 쌓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2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거 제가 꽤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믿는 것은 남들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다. 남들을 의심하는 것은 남들이 반드시 모두 나를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되게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저는 읽고 아주 무릎을 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믿고 일을 한다. 남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즉 내가 믿겠다고 저 사람을 믿겠다고 판단한 내 판단을 믿는 것이고 그 판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그 밑바탕에는 나도 저 사람에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차하면 나도 저 사람을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내 마음의 불신, 내 마음의 밭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모두 무엇이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 정도의
그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참 멋진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163번째 문장입니다. 이 140번, 50번 되는 제가 고르는 문장이 많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너그럽고도 두터운 자는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포근히 길러주는 것과 같다.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생각이 편협하고 각박한 자는 마치 북풍 한설, 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같다. 만물이 이를 만나면 생기를 잃고 죽는다.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이게 뭐 어느 분들이 과학적으로도 그걸 증명을 하던데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막 좀 크고 얼굴이 동그랗고 팔다리가 짧고 이제 요런 형태를 포유류들은 좋아한대요. 그걸 뭐 어려운 말로 베이비 스키마라고 해서, 왜냐하면은 그런 어린 포유류들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대요. 포유류들에게는. 그래야 또 그 다음 세대 종족 번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진화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어떻든 저떻든 이 고양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귀여운데, 뭐 희한한 게 고양이들이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정말 다른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 없이 보면 그 아주 애들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고양이들이.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나냐, 우리가 볼 때 그냥 하찮은 동물인, 그냥 분명히 IQ가 사람에게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저 고양이조차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직장에 있는 동료나 부하나 내 자식들은 우리 부장님이, 우리 아빠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럽고 뭔가를 격려하는 눈빛이구나. 안 그러면 아이고 저 화상저거 하여튼 그거는 고양이도 느끼듯이 우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을 때 생각이 윗사람이 너그럽고 두텁다면 그것은 봄바람처럼 만물을 포근히 길러주지만, 생각이 편협하고 각박하면 북풍 한설처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라. 이게 남들에게 편협하고 각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 기준을 판단해서 쟤는 틀렸거든. 내 판단이 맞거든.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누군가에게 각박하게 대하는 것은 그 전제가 내 마음속에 내가 옳고 너는 글렀어, 너 왜 그밖에 못해,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그렇게 살았었는데, 북풍 한설 같은 그런 아까 좀 까칠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게 된 많은 계기가, 저 사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저 사람이라고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나, 뭐가 지금 힘들겠어, 꼬여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이게 뭐 역지사지 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무조건 내 기준으로 하지 말자, 한번 좀 기다려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 이제 그 얘기를 최근담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 164번째 문장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근담에서 한 랭킹 제가 좋아하는 한 5개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선행을 하면 겉으로는 당장 그 이익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마치 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덕이 절로 자라난다. 악행을 하면 겉으로 당장 그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치 뜰 앞에 봄 눈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덕이 반드시 몸속으로 스며든다. 이 최근담의 이 문장은 꽤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뭔가 플러스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그 선행들은 마치 이게 봄에 풀이 이렇게 자라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덕이 자라나는 건데, 반대로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고
내가 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나한테 뭐 아무 페널티가 주어지질 않네? 그러면 순간 그것이 나한테는 이익이라고 생각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몸속으로 나쁜 것들이 스며든다.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인생을 딱 한 6개월만 산다, 1년만 산다, 그러면 그 원인과 결과가, 내가 나쁜 원인이 나한테 결과가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좋은 원인이 나한테 또 보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6개월, 1년 만에는. 그런데 우리가 1년만 살고 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을 살고,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이름은 남는 것이고, 내 자손에게도 이름이 남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일 하면 뭐해? 아이씨, 그게 아니고 내가 나쁜 일 해도 이거 뭐 당장 손해 안 보겠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절로 스며들고 절로 자라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내공 에피소드에서 그 천망회회 소이불루 그 편 기억나시죠? 하늘의 그물망은 얼핏 보면은 되게 성긴 듯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촘촘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촘촘한 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그물에서 어떤 나쁜 기운을 퉁 치면 이게 둥둥둥둥둥 그물망을 뚫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주고 또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되죠. 항상 조심하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또 이런 동양 고전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말을 조심하자, 행동을 조심하자, 그리고 좋게 하자.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자. 내 마음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지만 마음은 또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봐서는 좋더라. 이런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또 책은 다음 오늘 스낵은 마쳐볼까 합니다.